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영상을 보시고 이어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에 영상부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이 PPT 파일을 이렇게 어디 갔죠? 이렇게 변환을 한 거죠. 그리고 발표를 딱 보면 여기 딱 찍히잖아요. made with 감마라고. 이걸 이제 뭐 유료로 하면 저 마크를 지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분들만 그렇게 하시고요. 서버 기초 개념입니다. 서버 기초 개념 요거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아주 간단한 내용만 있었는데 간단한 내용들만 있었는데 감마를 통해서 봤더니 이렇게 간단한 이미지와 추가적인 설명들이 붙은 거죠. 서버란 무엇인가? 바로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컴퓨터, 아주 특별한 컴퓨터죠. 그리고 이 컴퓨터는 무엇을 하느냐? 요청과 응답을 합니다. 리퀘스트와 레스폰스를 합니다. 요게 이거 뭐 쉽지 않아? 서버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주 응축이 돼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간혹 아주 잘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이 자기의 뛰어난 지능만 믿고 짧은 지식으로 과거의 인간의 그 유산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뭐든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모르는 거죠. 서버 또한 그런 영역이고요. 이거를 뭐 직접 내가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맞는 겁니다. 서버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웹 서버 있고 DB 서버 있고 파일 서버 있고 응용 서버가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를 전공하고 이런 서버 쪽 네트워크 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웹 서버가 이제는 메인이 되죠. 웹 서버만 잘하면 웹 서버 안에 사실은 파일 서버도 들어가 있고 DB 서버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럼 뭐 각종 홈페이지도 만들고요. 그거 하던 사람들이 뭐 앱도 만들고 있고요. 뭐 각종 대규모 홈페이지도 개발하고 관리하고 전산실에서 이것저것 일하는 사람들이 메인으로 생각한다는 부분이 바로 웹서버인데, 사실은 웹서버의 기술보다는 DB 쪽 기술이 더 약간 깊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쪽 사람들은 이쪽이고, 하드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사실 바로바로 쉽게 편하게 쓸 만한 서버는 응용 서버죠. 응용 서버. 하드웨어까지 다 영역을 확장해서 개발하고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웹페이지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그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화면 구성만 하고 그거에 필요한 것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응용 서버 쪽을 많이 쓰고, 파일 서버도 좀 많이 쓰고, DB 서버도 관련돼서 쓰고요. 간혹 웹 서버도 씁니다. 물론 웹 서버를 뭐 메인으로 쓰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보통 현장에서는 응용 서버를 직접 개발해서 만든다는 느낌으로 하거나 아니면 파일 서버를 더 많이 쓰긴 하죠. 공장에 자동화를 한다 그럴 때는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현대 모비스 뭐 이런 데는 아예 그냥 파일 서버 기준으로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그냥 네트워크에 파일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폴더를 공유해 놓고 TCP나 UDP 이쪽으로 그냥 데이터를 주고받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막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는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서버를 선택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 웹서버부터 보죠. 웹서버가 이제는 HTTP 그리고 보안에 해당되는 S가 붙은 거. 요즘은 뭐 HTTPS를 기본적으로 써라 하고 HTTP만 쓰면
구글이나 이런 데 웹페이지에서 알람을 띄워주거든요. 보안성이 좀 부족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만 아직도 HTTP는 여전히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안에 보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이 이제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서버에서 작동하는 그런 것들인데, 뭐 필요에 의해서 아두이노 IoT를 하는 사람들도 HTML이나 CSS까지는 쓸 일이 있어요. 아두이노가 바로 이 코드들을 생성해서 올려주는 거죠. 예. 요거는 근데 하나의 실습으로 한 2, 3주차 정도 실습하면 좋긴 한데, 예. 요번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웹서버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프론트엔드를 지향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때 주로 쓰이기 때문에, 예,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이것저것 다 하는 쪽, 뭐 이쪽에서는 좀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대표적인 웹서버는 아파치가 있죠. 예, 누가 뭐래도 아파치가 최고인데 뭐 다른 것도 쓰이고 있긴 해요. 예. 하지만 아파치만 잘 써도 뭐 부족할 거 하나도 없다. 다음이 DB 서버입니다. DB 서버가 사실은 아주 깊이가 있는 분야죠. DB 서버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도서관에 가서 엄청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이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내가 어떤 책을 찾고 싶어.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순, ABC순, 뭐 1, 2, 3순, 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정리해 놓은 기준, 그걸로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뭐 컴퓨터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엄청난 파일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야. 폴더를 쭉 만들어. 뭐 연도 기준, 월 기준, 아니면 도서관의 그 방식대로 쭉 정리해. 사람이 뭐 생각하는 범위가 거기까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초과해서 엄청난 방식으로 파일을 정리한 게 무엇이냐? 바로 DB 서버입니다. 그러니까 DB 서버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예인데, 간혹 드는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인류가 달 착륙을 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 당시가 주류가 8비트고 도전적으로 정말 혁신적인 기술로 나온 게 16비트 컨트롤러, 16비트로 달을 갔단 말이에요. 달에 착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DB 서버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엄청난 뭐 32비트, 64비트의 엄청난 고사양의 GPU에 다 써도 아직 쉽게 달 표면을 못 가고 있죠. 예. 완전히 약간 다른 세상에, 지금 사는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약간 다른 세상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또한 계측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측기들도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 계측기를 지금 우리가 만들까? 간혹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간혹 보이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렇죠. 잘 모르고. 내가 아날로그 신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비싼 계측기 막 수천만 원짜리를 왜 써? 내가 아날로그 신호 받아가지고 필터링 잘하고 회로 좀 선보면 그렇게 받는 거 아니야? 하고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솔직히 막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성능이 안 나오죠. 절대. 어찌됐든 깊이의 정도가 다른 거니까, 우리는 그 깊이를 파고드는 사람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은, 저까지는 약간 그런 영역에 포함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세상에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창조를 해야죠. 그래서 DB 서버는 그 영역이긴 한데 쓰기는 아주 편해지고 있어요.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이게 SQL이 너무 고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 자격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개발자들 요 얘기도 해야지 되나?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연봉이 억 단위로 들어간 게 대중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개발자 억 단위로 연봉 받는데 이걸 안 게 사실은 AI가 한참 몰아치고 뭐 다음이나 이런 데서 그런 연봉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막 채용했잖아요. 그러고서 연봉이 그 사람들 되게 잘 벌어 뭐 2억 3억 받는데 뭐 이렇게 알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억 단위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한 20년쯤 전 20년이 약간 안 됐나? 그때부터 한 15, 16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시스템을 전체를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전문적으로 나온 그런 시점.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억 단위 연봉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SQL이나 이런 DB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전문 자격증을 따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최대한 정점에 오른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데 SQL 서버 각 대규모 회사나 대기업이나 아니면 대규모의 서버를 관리하는 특정 어떤 기관들에서 그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엄청난 연봉을 주면서 그걸 관리를 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이쪽 영역이죠. 쉽게 접근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귀한 장비였고, 게다가 자격증 따는데 그거 공부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고 막 하기 때문에 정말 먼 영역이었는데 그게 점점 MySQL 같은 걸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무료로 사람들이 이 서버를 사용하고 경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면서 지금은 아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요건 사실은 한 학기 정도는 따로 DB 서버만 공부하는 게 좋긴 해요. 예전에는 SQL로 많이 했는데 요게 이제는 완전한 무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칫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약간 좀 오픈해서 쓴다 싶으면 그거는 또 유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안 쓰고 그 다음에 유사한 DB 마리아DB로 많이 해요. 필요하다면 제가 마리아DB 관련된 블로그가 글쎄요 한 5, 6년 전께 있긴 한데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전문적으로 쓰는 SQL을 따라 만든 게 MySQL이잖아요. 그리고 MySQL에서 이거 다 서비스 안정되고 이제 끝났네 하고서 개발자들이 심심하다 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나가서 따로 해갖고 그 사람들 나하고 똑같이 만든 DB 서버가 있는데 이름이 마리아DB예요. 요거 외에 몇 개 또 있어. 한 두세 개가 더 있는데 다 사용하는 방식과 형태는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또 만들어서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있어. 그게 다 디버깅 다 끝나면 얘도 언젠가는 유료화로 전환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만들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도 마리아DB 정도만 알면 똑같은 형태의 다음에 DB가 나와도 사용 방법은 다 똑같거든요. 문제 없이 그냥 다 쓸 수 있다. 시간 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DB 서버만 활용하는 그런 수업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반학기에서 한 학기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유행처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 또 유행이 한물 갔어요. 다음은 파일 서버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써야지 되는 서버죠. 그리고 실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일 서버에 해당되는 게 FTP인데 파일 서버는 곧 FTP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파일 서버 안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물론 제일 많이 현장에서 쓰이는 건 그냥 내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공유해서 야 여기 파일 올려놨으니까 다 가져가 뭐 이런 게 제일 많이 아직까진 쓰이곤 있죠. 그렇지만 그거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거 예, FTP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실제 IoT 영역에서도 FTP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쓰죠. 예. 왜 많이 쓰이느냐? 예. 많이 유연해요. 유연성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쓰고 있고요. 유연함이라면 정말 중요한데 글쎄요. 프로그램이 포함된 시스템을 개발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백엔드부터 쌓아 올라오느냐 프론트엔드부터 내려가느냐 요건데 프론트엔드는 어차피 사람이잖아요. 근데 백엔드는 프로그램 쪽만 소프트웨어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백엔드가 지금 보시는 서버 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처럼 시스템을 전체 보는 사람들은 백엔드가 거기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밑에 하드웨어端까지 쳐 내려가서 엣지 컴퓨팅 있는 부분까지 쭉 내려가야죠. 최소한 아두이노 레벨까지는 가야지 거기가 백엔드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아두이노 레벨에서 물론 서버의 기능을 거기에 넣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가 먼저 돼야지 아두이노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각종 센서랑 뭐 기타 등등을 하드웨어 구성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쌓아 올라오다 보면 여러 제한적인 조건이 있는 서버랑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파일 서버 FTP를 기준으로 하면 그 서버에 제한 조건이 없이 내가 임의의 조건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유연하게 문제없이 계속 쌓아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아마 세 번째 시간에 실습도 FTP를 할 겁니다. 정말 아주 일부분만 하긴 하는데 그래도 구성 자체가 아주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예,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서버 운영 방식은 뭐 당연히 두 종류죠. 내가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 내 책상 밑에 또는 뭐 전산실에 서버 하나 컴퓨터 하나 갖다 두고 그걸 서버로 쓰겠다. 예. 처음에 이제는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요. 물리적으로 통제가 완전하게 돼야지 됐죠. 뭐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너무 빵빵해서 파카를 입고서 일을 하는 그런 전산실도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직접 다 유지보수를 해야지 돼요. 이게 정말 무식하게 그냥 서버만 돌린다 그러면 이게 참 좋은데 요즘 또 AI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AI의 최신 AI 내가 정부에서도 참 예, 그렇긴 한데 GPU를 아주 고가의 GPU를 장착한 나만의 우리 회사만의 서버를 딱 구축했다고 쳐요. 그러면 AI를 개발을 했어. 열심히 한 6개월 1년 걸렸어 하고 잘 운영했는데 다른 회사 딱 가봤더니 최신 AI로 훨씬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막 얻고 있어. 야 우리 서버 우리 AI 왜 이렇게 굽어졌냐 다시 올려봐. 그러면 또 한 6개월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뒤로 후행하고 싶은 방식이에요 요거는. 예, 그래서 남들하고 비슷하게 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최신 기술 뭐 과거 기술의 구분이 최소한 연 단위였잖아요. 1년 또는 2년 3년 야 이건 3년 전에 이랬지 지금 안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3개월이면 바뀝니다. 3개월 뭐 이 얘기를 여기서 해야지 되겠군요. 정말 필요하거든요. 요즘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되겠어요. 뭐 AI 관련돼서 어디서 교육한다는데 저걸 공부해서 와야지 되겠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 있다면 그분은 예, 약간 포기를 하세요. 그건 이미 후행을 스스로 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그 교육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이득을 내가 내 주머니에서 빼서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AI나 뭐 기타 등등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은 약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수없이 많은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뻔하잖아요. 몇 개의 뭐 회사들이 그냥 서비스를 쭉 제공하고 있는 건데 사용 방법 또한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그냥 이미 공부를 몇 번 했다면 아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딱 보면 알고 있어야지 돼. 이거 어디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배운다는 거는 그 시간 배운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기술이 이미 그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 또는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난생 처음이야. 그러면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뭐 몇 년 전이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시기였는데 몇 년 전에 한참 공부할 때를 놓쳤어. 지금 와서 공부해서 빠르게 따라가고 싶어. 그러면 정말 밤을 새면서 열심히 해야지 되고요. 예, 따라 붙었어.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은 어디 가서 배우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아는 사람이 돼 있어야지 돼요. 예.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서버 쪽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터넷 강국이야. 엄청난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어디서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방식이 아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야죠. 예. 최신 AI 기술이 제공이 서비스로 제공되면 바로바로 우리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을 더 추천하긴 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기존 방식을 쓰긴 해야죠. 클라우드 서버의 시대, 예, 클라우드 서버 시대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일단은 대표적으로 AWS 요게 있는데 요거 많이들 요거 쓰셨는데 요것도 한물 같죠. 또 작년까지만 해도 유행처럼 너도나도 다 이거 했거든요. 와, 대학생, 대학원생, 회사 다니는 사람들, 뭐 개발자들 너도나도 다 그냥 아마존 여기 신청해갖고 썼는데 웃긴 게 요게 물론 이제는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영역이다 그러면 그냥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 공부하는 사람이야 하고 썼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와요. 100만원? 한 200만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한테 배운 학생들도 막 청구서 받은 거 보니까 막 160, 170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쓰고 정말 공부만 살짝 했는데 다행히 뭐 세계적인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거 너무 예상치 못한 청구가 날라와서 이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면 알았어요. 청구는 취소해 드릴게요. 하지만 다음에 꼭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하고서 메일이 와요. 그래서 돈을 거의 안 내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그 부담감은 엄청나게 크죠. 예. 그리고 유행이 한물 갔어요. AWS를 사용하는 유행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버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유행도 이미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나오는데 지금 앞선 서버는 이런 종류가 있어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무슨 서버를 주로 다뤄요? 물어보면 요런 뭐 웹서버에 뭡니다. 뭐 DB 서버 못 씁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웃긴 게 AWS의 서비스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예, 그만큼 파급력이 컸었죠. 이 회사가 그냥 그렇게 정했을 뿐이에요. 어떤 서비스명을 얘기하면 그 안에 세부적인 정보를 보면 뭐 아파치 서버를 이용해서 뭐 DB 서버는 뭐 마리아 DB 뭐 어떤 DB 뭐 이렇게 해갖고 구성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보지도 않는 거죠. 그냥 아마존에 무슨 서비스 있어서 그걸 썼어요. 그나마 구분하는 사람들이 이제 FTP 서버 썼어요. 뭐 요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상관없어요. 그냥 뭐
사용만 잘한다면야 뭐 깊이 있게 알 필요는 없지 사실. 예.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버 보안의 중요성이 나오는데, 예, 요 자료가 잘 만들어졌네요. 정말 서버가 우리는 왜 옛날 서버 잘 되는 거 그냥 쓰면 되지, 왜 계속 바뀌어? 예, 서버 기술의 중요성이 뭐길래 왜 계속 이렇게 바뀌어 힘들게 계속 따라가게? 예, 바로 보안성 때문이죠. 보안. 간단한 서버, 아까 그 어떤 특정 회사 내부는 그냥 뭐 파일 서버만 씁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건 그 회사가 그 바깥에 보안막을 엄청나게 두텁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보안이 돼 있는 영역 안에서 간단하게 파일 서버를 쓰는 거지, 보안성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그냥 중요한 서버를, 중요한 파일을, 나는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IP 타임 있는데 뭐 내 컴퓨터 노는 거 있는데 이거 파일 서버로 써야지 이랬다가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존 서버 AWS가 한때 곽광을 받았던 이유도 사실은 보안성이 제공이 된다는 부분이 아주 크죠. 예. 서버 영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AI도 똑같은데 서버 쪽도 똑같아요. 그냥 과거에 하나 했던 걸 그냥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물론 단편적으로 쓰면은 끝날 수 있죠. 뭐 AI도 단편적으로 쓰면 거기서 끝나듯이. 근데 서버 쪽도 보안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터지기 때문에 늘 새롭게 계속 공부하고 따라잡기 바빠요. 다행히 AI는 한 3개월마다 바뀌고 있는데, 요 서버 쪽은 그래도 연 단위로 바뀌죠. 특별한 이슈가 터졌다고 해서 모든 개발자가 그걸 다 맞춰야지 되는 건 아닌 그런 영역이긴 해요. 예.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쉽게 쓸 수도 있고, 예,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아주 어렵게 공부하면서 쓰는 영역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예, 서버는 서비스 제공의 핵심이다. 중요하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면 서버 기반으로 해야지 돼요. 그게 어떤 서버냐에 따라서 물론 품질과 양,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예, 서버 기반으로 해야지 된다. 역할별로 서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이걸 구분해서 개발하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보통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다 보면 막 1년, 2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경험이 중요하죠. 그 1년, 2년 가는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걸 안 하고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 너무 삽질하는 것 같아.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거는. 예. 운영 방식과 보안이 중요합니다. 예. 필요에 따라서 보안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도 있고, 약간 떨어지는 영역도 있고, 기생하면서 아주 편하게 쓰는 영역도 있죠. 예.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는데요. 대략 한 28분, 30분 가까이 됐네요. 세 번째 시간은 사실은 실습을 해야지 되는데, 실습을 하는데, 이거 서버를 솔직히 뭐 한 학기만에 서버를 다 한다? 이거는 솔직히 힘든 거고요. 일부 영역을 한 학기에 한다? 이거 할 수는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단 3시간의 서버를 얘기를 한다. 예. 일단은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실습 하나 쬐끄만 거, 아주 미세하게 작은 거 하나 하긴 할 텐데, 그래도 거기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제가 한 것처럼 GPT 기반으로, 그러니까 LLM이죠. LLM. 예, 읽을 때는 LLM이라고 해야 되는데, LLM 기반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세 번째 시간을 좀 시간을 줄이고, 예, 잠깐 여담을 더 하자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예, 좋습니다. 여담을 잠깐 하자면 LLM 같은 것들 자연어를 통해서 정보를 컴퓨터랑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새로운 뉴스나 라디오나 TV 뉴스나 기사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많은 훌륭한 유명한 방송인들이 나와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뚝 떨어져서 세상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 얘기들을 하지만 LLM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동 제어의 AI 영역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단시간에 막 몰아치는 그 느낌을 받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LLM 같은 경우가 언제 쪽이야? 한 26, 7년 전? 28년쯤 됐나? 예. 그 전에도 이미 각각의 파트에서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화상 채팅을 한번 했어요. 누가 주관을 했는지, 누가 있지? 테슬라의 그 회장이 했나? 어쨌든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아시아의 어떤 사람이, 딱 특정 국가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어떤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퍼스널 컴퓨터가 제공되면서 어렸을 때 그걸 접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특화된 사람인 거죠. 큰 그림을 딱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어, 머릿속에. 아, 이렇게 인간의 컴퓨터 과학기술은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야. 그리고 유럽의 어떤 사람은 선진 코딩 교육을 받으면서 프로그램 개발은 아주 그냥 너무 지독하게 천재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는 페이스북이 아니지, 지금 메타의 그 회장 같은 사람들, 되게 젊은데 인류 최고의 컴퓨터 개발자들 뭐 있잖아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죠. 스티브 잡스의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근데 어찌됐든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사업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서비스로 제공해서 사업화하는데 특화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시아의 어떤 사람이 청사진을 딱 제공했는데, 아, 인류가 과학 기술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이때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서비스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인간과 자연어 처리가 되는, 대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아주 잘하는 그 사람이, 좋아, 이거는 내가 내 인생으로 한번 해볼게. 알았어. 그때가 아주 어렸을 텐데 지금도 어린 사람이죠. 아니, 젊은 사람이죠. 어린 사람은 아니고. 예, 오픈 AI를 드디어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챗 GPT를. 이게 되게 오래된 그 그림인데, 예, 잘 모르는 그 영역의 사람들, 대다수의 대중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이건 제 개인적으로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아시아권, 특히 우리나라는 무언가를 만든 사람, 제시한 사람을 찾아서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 미국이나 이런 데는 누가 만들었어, 누가 개발했어 하면 그 사람을 딱 챙겨주는 그 문화가 있고요. 그래서 청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사라졌죠. 인류의 미래를 제시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그 LLM 이웃단의 비전을 제시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기쁜 일이야. 더 이상 엄청난 기술의 변화, 요런 거는 크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좀만 더 노력하시면, 예, 인류 최고의 기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재밌죠? 예. 이렇게 해서 35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 보는 걸로 하고,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세 번째 시간은 정말 심플한 실습이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